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미끼 선행, 누구나 알고 있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실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끼 선행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끼 선행의 중요성은 낚시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대부분 조류가 흘러오는 방향을 보고 먹이 활동을 합니다. 특히 밑밥을 뿌리면서 낚시를 할 때는 그런 현상이 더욱 강해집니다. 먹잇감인 밑밥이 조류를 따라 흘러오는 상황에서는 조류를 바라보고 있어야 좀 더 쉽게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끼 선행의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미끼가 달려있는 낚싯줄을 물고기의 시각으로부터 속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밑밥발을 받아 먹이 활동을 하는 물고기의 시야는 위에서 내려오는 밑밥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미끼가 달린 목줄이 어느 정도 경사를 이룬 상태로 선행을 해야 미끼를 매달고 있는 목줄로 인한 경계심 때문에 입질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끼 선행의 중요성은 입질 전달력의 차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미끼가 선행해서 흐르는 상태일 때는 감송돔이 미끼를 물고 돌아서는 순간 찌에 어신이 전달되지만 미끼가 찌보다 뒤에서 흐를 때는 감송돔이 입질을 해도 찌에 어신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끼 선행의 중요성은 견제 효과에서도 나타납니다. 미끼가 선행된 상태에서 견제를 하면 조류에 밀린 미끼가 떠오르면서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미끼가 찌보다 뒤에서 흐를 때는 견제를 해도 미끼에 별다른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끼 선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겉조류와 속조류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찌가 흘러가는 모습은 겉조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닥층 부근을 흐르는 속조류는 겉조류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겉조류보다 속조류가 느리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낚시인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성립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바다에서 밑밥을 뿌리면서 수중 실험과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동영상 시대라면 당시에 촬영한 영상이 있겠지만 그 당시 실험 모습은 사진으로만 남아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비록 사진 자료와 현장 데이터뿐이지만 조만간 당시 실험 현장 사진과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른 시일 내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찌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겉조류는 미끼가 있는 바닥층을 흐르는 속조류와 성질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나 파도와 같이 찌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고 겉조류와 속조류의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채비를 흘리면 미끼 선행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미끼 선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거나 파도가 없어서 찌가 외부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적절하게 견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미끼를 선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줄을 마구 풀어준 상태로 무작정 채비를 흘리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미끼 선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조류와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표층을 흐르는 겉조류가 속조류와 상반되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찌가 바람에 밀려 겉조류를 따라 흘러가면서 미채비를 끌고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속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역삼각형 수중찌를 사용하면 미채비가 끌려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람 방향과 찌가 밀려가는 상황을 잘 계산해서 채비는 바람 방향 쪽에 던지고 밑밥은 조류 방향 쪽으로 던진 다음 채비가 밑밥이 가라앉은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 원줄을 끌어당겨 미채비의 인위적인 경사각을 만들어 미끼가 선행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찌를 움직여 미채비 경사각을 만드는 방법은 잘못하면 채비가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밑밥과 채비를 던지는 위치를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방법은 충분히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쉽게 성공할 수 없는 고도의 테크닉이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도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끼가 바닥층을 너무 많이 떠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겉조류를 따라 밀려가는 찌로 인해서 미채비가 떠오르는 현상을 막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채비가 떠오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비 자체를 다소 무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부력지 구멍찌와 수중찌 침력이 높은 미채비는
바람에 날리는 원줄 때문에 미채비가 가라앉지 못하거나 위로 끌려 올라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 방향이 조류 방향과 같을 때는 어떨까요? 잘못 생각하면 낚시에 유리할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은 조류와 바람의 방향이 다를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람은 조류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바람이 조류 방향과 같으면 찌가 바람을 따라 떠내려가게 됩니다. 경험이 적은 초보자들은 이런 상황을 조류가 빠르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의 영향으로 미끼보다 찌가 먼저 흘러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제 동작을 해줘야만 합니다. 원줄을 잡아 찌가 잠시 동안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그 사이에 미채비가 찌보다 앞서 흘러 미끼 선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잠시 동안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추상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찌를 흘린 시간 이상으로 원줄을 잡고 기다렸다가 다시 흘린 다음 또 그 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다시 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찌에 끌려가던 미끼가 찌보다 앞서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견제의 목적은 미끼가 찌보다 앞서 흐르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찌에 끌려오던 미끼가 찌가 멈춰선 자리를 지나 앞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만으로도 견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꼬여서 그런지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채비를 바다에 던지면 착수와 동시에 미채비는 수중찌나 봉돌의 무게에 의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찌는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떠내려가던 채비는 찌매듭이 찌에 도달하면 미채비에 1차적인 제동이 걸리면서 찌머리가 살짝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견제는 이때부터 해야 합니다. 견제 방법은 단순히 원줄의 방출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원줄을 잡은 채 낚싯대를 들어 미채비를 뽑아 올리듯 당겨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찌가 바람에 밀려 흘러가면서 찌매듭이 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원줄을 충분히 당겨 올렸다가 다시 낚싯대를 내리면 그때부터는 이미 조류의 저항을 안고 있던 미채비가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미끼가 찌보다 앞서서 흘러가는 미끼 선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견제를 풀고 채비를 흘리면 다시 느슨해진 원줄과 함께 찌가 조류 속도에 맞춰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견제를 하면서 흘리다가 잠시 후 다시 낚싯대를 들어 원줄을 당겨 올린 다음 앞에서 했던 과정을 반복하며 채비를 흘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미끼 선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끼 선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사례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전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이론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만나는 상황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